역사를 알려줄게.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권율 장군과 행주 대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율은 영의정을 지낸 아버지 권철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선조 때의 명신 이항복은 그의 사위입니다. 권율은 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냈으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랬는지 과거 시험에 별로 관심 없이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인 이항복이 과거에 급제하자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과거를 보게 됩니다. 사위는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장인은 뭐하고 있냐는 등의 성화를 받았겠지요. 그는 뒤늦게 장군의 나이 46세인 1582년 선조 15년에 과거를 보아서 급제하였으며 벼슬에 나아가 승무원 정자가 되었으며 예조 화랑, 호조 좌랑, 도원수 등을 지냈습니다. 늦게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집안이 좋아서인지 빠르게 승진을 거듭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가 되어 전라도 순찰사 이광, 방어사 곽영과 함께 서울을 수복하기 위하여 북진하다가 용인에서 외병에 참패하고 광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전라좌도 절제사로 임명되어 금산의 이치 전투에서 일본의 정예부대를 크게 이기고 호남을 지켜냅니다. 이 공으로 전라도 순찰사로 승진하였습니다. 1592년 12월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다시 서울로 진격하다가 수원 도강산성에 진지를 구축하고 왜군의 보급로를 끊으면서 외장 우키다 히데이의 대군을 맞아 크게 이겼으며 이 전투로 왜군은 서울에 고립되게 됩니다. 권율은 임진왜란 7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조선에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수군의 전투를 총지휘하여 조선의 승리를 이끌었다면 권율 장군은 도원수가 되어 육군의 전투를 총지휘하여 조선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치 전투와 수원 도강산성 전투, 행주 대첩 등을 승리로 이끌면서 아수라처럼 전쟁을 돌파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원수로 전군을 지휘하였으며 전쟁이 끝나자 1590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동년 7월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권율 장군이 치른 전투 중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 대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주 대첩은 1593년 2월 12일 하루 동안 행주 산성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위치는 한강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에서 볼 때 북단 오른쪽에 있는 낮은 구릉지대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의 극히 짧은 전투이나 외병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으며 이 전투 이후 한양에 머물고 있던 외병은 더 이상 한양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남쪽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조선의 군사가 한양을 수복하기 위하여 평양 수복 때처럼 대규모 전투 없이 외병이 스스로 한양을 떠나도록 한 전투입니다. 외병은 명의 왜군이 참전하면서 평양을 잃고 한양으로 집결하였으며 조선에서는 한양을 탈환하기 위하여 권율의 군사가 북상하여 행주 산성에 머물렀고 양천의 전라 초모사 변이중, 금천의 전라병사 선거의, 양주의 경기 방어사 고인백, 파주의 도원수 김명원 등 다수의 조선군이 한양을 멀리서부터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적은 조선군의 포위망을 끊고자 한양에서 가장 가깝고 공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행주산성을 공격 목표로 삼고 3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주산성은 마리산성이지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강변에 있는 나트막한 구릉지로서 단지 목책을 이중으로 두르고 3천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왜군이 볼 때는 아주 만만한 상대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왜군은 3만 군사를 7개의 부대로 편성하고 1군은 고니시 유키나가, 2군은 이시다 미시나리, 3군은 구로다 나가마사 등에 지휘하는 그야말로 조선에 나와 있는 외병의 최고 지휘관으로 구성하고 공격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방어에는 조선 육군 최고의 명장 권율과 김천일이 2천여 군사와 승병장 처형이 800여 승군을 지휘하는 3,000명의 방어하였습니다. 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조선군은 화차, 신기전, 비격 진철래, 승자 총통 등 당시 최고의 무기로 대항하였으며 왜군은 조총만을 가지고 많은 수의 군사로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왜군의 제1군은 손쉽게 괴멸되었으며 2군도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제3군의 구로다군은 1, 2군이 손쉽게 깨어지는 것을 보고 누각을 짓고 군사를 올려 조총을 쏘며 공성전술을 펼쳤으나 이러한 간이 누각은 조선의 승자 총통의 포탄에 손쉽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어서 왜군의 총지휘관 우키다의 제4군이 또다시 몰려오자 조선군은 총지휘관 우키다가 있는 곳에 집중 포격함으로써 우키다가 부상을 입자 제4군도 물러나고 맙니다. 이어서 5, 6, 7군이 인해전술식으로 몰려오면서 전방의 목책이 뚫리자 양 군사의 백병전이 벌어졌으며 성내의 부녀자들이 행주치마의 돌을 날라와 이를 던지며 싸움으로써 행주치마의 전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 종일 싸우면서 조선군의 화살도 떨어져가고 군사는 지쳐갈 무렵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충청수사 정거리 배 2척에 화살 수만 발을 실어보내는 배가 한강을 통하여 적시 행주 산성에 도착하였으며 뒤이어 양천으로 가는 조선의 소운선 수십 척이 나타나자 일본 외병들은 강력한 조선 수군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다들 도망가고 맙니다. 이때 조선군은 도망가는 왜군을 뒤쫓아 수백 명의 외병을 죽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던 치열한 전투도 저녁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끝났으며 왜군은 조선군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3만 군사를 공격하고도 패하자 왜군은 한양성에 틀어박혀 전투는 소강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한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조선군에 의하여 보고마저 끊기자 2개월 후 왜군은 한양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철수하고 맙니다. 이로써 1592년 4월 선조가 의주로 도망치며 적에게 넘어갔던 한양을 이듬해 4월 즉 1년 만에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권율의 성과를 드높였으며 이 공으로 조선군 전체를 총지휘하는 도원수로 승진하게 됩니다.